주말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날부터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평소 302호는 자정 전까지는 꾸준히 다양한 소리로 소음을 만들다가 주로 자정이 넘어가면 조용해지는 것으로 보아 짐짓 그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짐작하고 막 잠들락 말락하는 그 타이밍을 노려 그때부터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시간차를 두고 얍삽하고 교묘하게 수면을 방해했다. 그건 꽤 효과가 있는 듯 302호에선 내내 뒤척이는 기척이 들리더니 끝내 욕설과 함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고 그런 반응은 자신이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그녀를 절로 흡족한 미소를 짓게 하고 속으로 키제를 부르게 했다. 그렇게 그 새벽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두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제이는 날이 밝아오자 잠을 설친 302호가 이전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저 조용함을 유지하며 출근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기척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한들 거기에 방심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다. 워낙에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구는 경우가 흔했기에 그녀는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대충 집을 나서는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했다. 그 까닭은 뭐로든 간에 302호의 심기가 불편해진 날이면 문을 치고 달아난 전적이 다수 있었기에 언제든 다시 또 자신의 현관을 치면 바로 맞받아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것 또한 헛수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보기 드물게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고 그저 잠시 서성이다. 땅이 꺼질 듯 크게 한숨을 쉬고 가는 것이 다였다. 이전에도 제 위치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면 몸을 사리는 듯 나름 꽤 조용히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도 모자라 한숨까지 쉬는 건 처음 접해보는 모습이었기에 그건 제이에게 의아함과 약간의 궁금증을 안겨주었다. 얼마 가지 않아 한숨의 이유는 알게 되었다. 302호는 자신이 당한 일을 그대로 일러바칠 것이 분명했고 그걸 전해 들은 중년의 여성은 귀한 자식이 당한 것을 안가품하기 위해 그날 안으로 치맛바람 휘날리며 바로 달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후부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지 않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 주가 끝나도록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제이는 아마도 302호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원군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고 부담스러울 것이라 짐작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나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까지 고안하며 계속 몰아붙이려 했지만 도저히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다시 잠시 휴전하기로 했다. 그렇게 휴전 상태에 들어가자 새삼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다른 집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쿵쿵대는 윗집의 발망치 소리, 층을 넘나드는 현관문 소리와 TV 소리, 거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의 집으로 배송하는 택배 기사님들 소리. 빨리빨리를 달고 사는 민족 특성에 맞춰 새벽 배송이 난무하는 현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은 빠른 다음 배송을 위해 대부분 물건을 던지다시피 두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건 조용한 새벽이라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그로 발생하는 소음 역시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3, 4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배송할 땐 짜증 섞인 숨소리를 내뱉으며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물건을 던지듯 추고 행안이 가버리는 건 비일비재했다. 가끔은 302호가 시킨 물건이 그렇게 던져지며 애먼 제이의 집 현관문을 저 집 주인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건 301호의 기가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런 소음들은 제이의 시간을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 잠깐 거슬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경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을 표적으로 하고 고의로 만든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그냥저냥 하나같이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제이는 거슬리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덕에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능률이 오르며 예전처럼 만족스러운 작업물을 만들고도 마감을 넉넉히 두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과도 좋아 인센티브까지 챙기는 수확도 얻을 수 있었다. 근 한 달여간 연이어 이어지는 평온한 날에 302호와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언제 있었나 싶게 잊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놓은 채 연말을 앞두고 한 해의 결산 영상과 하이라이트 모음 편집을 기존에 있던 편집자와 함께 2인 공동으로 맡게 되었다. 그건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 편집과는 달리 몇 배는 힘들고 아직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한 그녀에겐 꽤나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거절하려고도 했지만 보수가 평소보다 3배는 높은 데다 무엇보다 채널이 지금은 그리 큰 편은 아니어도 눈에 띌 만큼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기에 자신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개척하는 그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며 입지를 다지는 좋은 발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물론 그러고 후회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왕지사 일을 맡게 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매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일에 집중하고 있던 금요일의 늦은 밤, 바로 옆에서부터 전해지는 굉음이 제이의 신경을 자극하며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다시금 스물스물 온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이 돋으며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서로가 피곤해지는 것은 분명했고 이번엔 그녀가 매우 불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지금 제이에게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고 그 영향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으로 작업을 맡게 된 다른 편집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다. 제이는 모녀가 만든 자잘한 소음은 그냥 무시한다 치더라도 고의로 만드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길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함이 무색하게 그날부터 모녀는 3차 전쟁을 선포해왔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기라도 하는데 주변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소음은 새벽을 넘어가도 멈출 기미가 없었다. 그건 제이뿐 아니라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가는 건 분명했지만 그들 역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듯 여기저기서 신경질적인 소음을 만들 뿐이었다. 제이에겐 그런 그들 모두가 골치 아픈 일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아 하며 비겁하게도 소음 뒤에 숨어 다른 이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새벽은 그 빌라 안에 모두가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시끄러운 새벽이 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맡은 일이 우선이었기에 거기에서 쌓이는 감정들은 뒤로하고 정신력으로 억지로 버티며 일에 집중하려 무던히 애썼지만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녀도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붙어있을 생각인지 중년의 여성은 좀처럼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거기다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문으로 드나들며 갱음을 내다가도 새벽이면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제외하곤 잠잠했는데 그 시점부터 꼭두 새벽에 나가는 사람들까지 온 빌라의 사람들을 다 깨울 심상인지 쓸데없이 큰 갱음을 만들며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날도 누구보다 빠르게 새벽을 여는 305호 문소리에 곤히 잘 자고 있던 302호 모녀가 화들짝 놀라 깨어 짜증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제이는 모녀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각하고 이제 좀 조용히 해주길 바랐지만 그것마저 역시 무참히 깨뜨렸다. 그렇게 깬 후 방주인은 다시 잠든 듯 했지만 중년의 여성은 그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단잠을 깨운 것에 하풀이하듯 그 새벽부터 요란한 소음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젠 계속되는 소음이 진저리 칠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저 한시라도 빨리 모녀가 나가는 시간이 오길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정해놓은 목표까지 일을 끝내고 아침에서야 겨우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300유효에서 들리는 소음이 뒤척이기만 할 뿐 쉽게 잠들지 못하다 막 선잠이 들려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차량 번호를 외치며 차주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제이는 차가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다 대꾸가 없자 벨까지 눌러 그녀의 단잠을 깨웠다. 처음엔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잠시 흐리멍덩이 눈만 꿈뻑거리다 다시 들리는 벨소리에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짜증이 밀려들었다. 그땐 누구라도 설령 신이라고 한들 고운 말이 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 날카롭게 현관을 향해 소리쳤다. 가뜩이나 여러모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뜬금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잠을 깨운 이유가 알지도 못하는 차량의 소유 여부를 묻기 위해서라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이 들어 짜증을 가득 싣고 말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는지 현관 밖에 사람이 다시 재차 물어오자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관 앞까지 가 문 너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언짢은 기색을 역력히 비추며 소리쳤다. 문 밖에 있던 사람은 그런 태도에 무안했던지 잠시 버벅거리다 급히 사과를 건넸고 그녀는 사과는 듣는 둥 마는 둥 대꾸도 없이 제 감정만 앞세우고 신경질적으로 다시 자리로 가누운 후 조금 진정이 되자 그 사람이 다음 목적지로 302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던 모녀는 잠깐 사이에 나간 것인지 대꾸는커녕 기척조차 전혀 없었다. 문 밖의 사람은 벨도 몇 차례 눌러보다가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자 포기하고 다음 집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뭔가 떨떠름한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다가 층을 내려가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는 차 소유자를 찾는 문 밖의 사람이 이유를 묻는 어느 집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제이는 순간 뜨끔하며 앞으로 이웃이 될 사람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군 것을 후회했다. 새 입주자는 끝내 차 소유주를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빌라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짐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고 같이 짐을 나름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연신 사과하는 처지가 되어야 했다. 그들로 인해 잠이 멀리 달아난 제이가 차마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떨고 있던 그때 302호에서 나간 줄 알았던 모녀의 기척이 다시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모녀가 아래층에서 한참 짐을 나르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손살같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순간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을 느낀 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빌라 문을 막고 있던 차의 차주가 302호 모녀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어차피 나갈 거면서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게 귀찮아 시침이 떼고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녀의 행동이 하도 기심하고 어이없어 말문이 막히는 듯했다. 제이는 그날의 일을 차 빼주는 게 귀찮은 모녀가 벌인 단순한 해프닝일 것이라고 대충 짐작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신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그대로 참고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도 함께 풀어내기로 했다.